안녕하십니까, 정지현입니다. 2020년 4월 22일 장전 체크포인트입니다. 전날 미국 시장은 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. 다우지수가 2.67%, S&P 500이 3.07%, 나스닥 시장이 3.48% 하락 마무리가 좀 됐고요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.73%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가장 큰 이유로 좀 보게 된다라면 유가 급락이에요. 유가 급락이 나오면서 시장에 있어서의 불안감, 이 부분들을 좀 가중시켰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최근 들어서 유가, 마이너스 유가까지 떨어졌다가, 일정 부분 좀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요. 이 유가에 대한 부분들, 그 유가 하락은 경기에 대한 우려감으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.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장이 밀려 내려온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미국 시장의 대부분의 섹터들이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일단 개파락 출발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. 우선 여전히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유가입니다. 유가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돼요. 안정화가 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지만 증시에는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. 또 한 부분들은 이제 환율입니다. 환율 이 부분들도 영향을 좀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인데요. 어제 김정은이 위독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환율 자체가 1240원대 같이 상승을 했다가 윗꼬리를 좀 달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, 다시 환율이 1240원을 좀 넘어서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 지수에 있어서의 변동성 부분들은 좀 확대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오늘 미국 시장이 개파락 마무리가 좀 된, 하락 마무리가 된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까지도 일단 개파락 출발을 하겠죠. 그리고 시초가가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. 우선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우선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11선이 깨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. 241선도 깨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조정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좀 염두를 해둘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S&P 500 같은 경우는 뭐 11선을 갭으로 깨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죠. 21선 자리대의 지지 이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, 다우지수도 마찬가지예요. 다우지수 좀 상당히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, 사실 시장에 있어서는 나스닥 시장, 나스닥 증시가 좀 제일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목표치, 즉 반등에 대한 목표치는 얼추 도달이 돼 있던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좀 필요한 그런 사항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.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반등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와주고 난 이후에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, 어제 4.7% 급락이 좀 나왔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21선에 대한 지지 이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, 이 지지가 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반등권역으로 좀 진입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가장 유사하게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예요.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상당히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. 삼성전자하고의 주가 흐름들도 같이 연계가 좀 된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, 오늘 급락이 전날 급락이 좀 나와줬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저점 지지 이 부분들을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한국 시장을 좀 돌아와서 보게 된다라면 어제 장중에 거래소 시장이 약 3% 가까이 좀 밀렸었어요. 김정은 위독하다라는 이런 루머가 좀 돌면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, 우선 기준으로 보게 된다라면 선물 기준으로 전날 저점이 244.15포인트예요. 이 자리대가 만약에 깨지게 된다라면 뭐 21선을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나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235포인트 정도 때까지는 조정을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.
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좀 좋겠고요. 일단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장에 있어서는 얼추 올라올 만큼 올라왔다.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부담스러운 자리대까지 왔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있어서의 흐름들을 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. 시장보다는 종목에 있어서의 우선이에요. 종목에 있어서의 우선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, 최근에 강했던 모습들을 좀 보였던 게 뭐 바이오 쪽 섹터가 좀 강했었고요. 그리고 뭐 테마성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대북 관련주, 철도주들이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단 말이에요. 이거는 뭐 이슈적인 그런 측면으로 인해서 테마가 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셔도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, 뭐 대응이 되시는 분들 위주로 좀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. 또 한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뭐 5G 쪽이나 2차 전지, 그 다음에 반도체, 디스플레이 이런 쪽에 있어서의 성장 섹터들이 순환매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여전히 오늘 개파락 출발을 하고 난 이후에 외국인 쪽에서의 선물 매수가 유입이 된다라면 시장은 장 초반에 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. 왜냐하면 미국 시장 밀려내렸던 그 부분들에 있어서 한국 시장이 선반영, 시초가부터 선반영이 좀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삼성전자를 일단 어제 저점 자리대를 좀 기준으로 보세요. 48,700원 자리대죠. 48,700원, 뭐 48,600원 요 자리대가 21선 자리대예요. 만약에 요 자리를 깨고 내려간다라면 아마 당분간 이렇게 박스권형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. 뭐 45,000원대 중반에서 뭐 51,000원, 2,000원 요 자리대 박스권형으로 좀 진행된다. 이렇게 된다라면 지수는 삼성전자가 혹은 SK 하이닉스로 지수를 잡아놓고 섹터별 흐름들이 좀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저점을 깨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는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. 여전히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그다지 썩 좋지가 않아요.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이 거래를 연속적으로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, 매도의 규모가 좀 축소가 되는 듯 했는데 다시 또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. 기관 쪽 같은 경우도 이 거래를 연속적으로 좀 순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거, 이 부분들이 좀 부담 요인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3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순매도가 나왔죠. 그나마 다행인 부분들은 외국인 쪽 매도가 좀 많이 나왔지만 그래도 장 초반에 비해서는 좀 줄여줬다라는 거. 기관 쪽도 마찬가지로 장중에는 매수로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는 매도로 좀 마무리가 됐어요. 여전히 수급적인 부분들은 좋지가 않다라는 거,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다만 이제 선물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, 외국인은 현물을 좀 매도를 하면서 그나마 선물을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. 오늘 만약에 선물 쪽에 있어서의 매수가 유입이 된다라면 시장은 좀 반등권역으로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그 점은 좀 유의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오늘 만약에 시장의 흐름들이 변동성이 좀 생기게 된다라면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원달러 환율이에요. 환율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1240원 넘어가는지 지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두 번째 부분들은 김정은에 대한 이슈, 이 부분들 때문에 전날 방산주들의 흐름들이 나왔었단 말이에요. 빅텍이라든가 뭐 휴니드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의 변동이 나왔는데, 이런 애들이 종목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지수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들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좀 좋겠고요. 장 초반에 개파락 출발하고 난 이후에 보게 된다라면 뭐 대북주들, 테마주로 보게 되면 대북 철도 정도, 철도 테마주들이나 요런 테마주들이 움직일 것 같고요. 진단 키트 이런 기업들이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테마성 종목군은 요 정도 좀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. 나머지 이제 성장 섹터들 같은 경우는 강했던 종목군들이 5G였었어요. 5G와 2차 전지,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, 디스플레이 장비, 뭐 이런 쪽의 소재 쪽까지 흐름들이 좀 나왔는데, 소재 쪽의 종목군들이나 아니면은 장비 쪽들,
이런 기업들도 여전히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자, 일단 기준은 오늘에 대한 기준은 일단 전날에 저점을 지지를 해 주는지가 좀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좀 좋겠고, 무리해서 접근을 하지 말자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뭐 신용이나 미수 스탁론 이거 안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좀 좋겠고요. 증시에 대한 자금 추이, 6조 대까지 떨어졌었어요. 그죠? 6조 대까지 전체로 떨어졌다가 신용장과 다시 8조 대로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.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4조 대까지 떨어졌었죠. 3조 대까지 떨어졌었어요. 3조 3천억 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한 8천억, 거의 9천억 가까이 증가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, 거래소 같은 경우도 3조 대까지 떨어졌었어요. 3조 대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1조 가까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, 그다지 썩 좋은 그런 모습들은 아니에요. 뭐 시중에 대한 부분들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늘어나는 급증이 나오게 된다라면 변동성이 좀 노출이 될 수 있다라는 거,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지수는 좀 많이 올라온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확 매수를 해버리는 그런 전략은 좀 좋지가 않다라는 거,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요.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저는 내일 장전 체크 포인트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성공 투자하십시오.